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파이오니어들이 말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진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던 이런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파이코인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그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거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내용을 남겨놓은 게 있었습니다. 파이오니어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댓글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하나의 댓글이 또 따로 있었는데, 그 댓글까지 해서 이번 시간 5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코어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다음으로 진행할 프로그램 알고 있으면 파이오니어 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기다리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솔직히 좀 공감이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비로그, 블로그 이쪽에 가셔서 이 내용들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는, 그게 가장 최근 최신 근황 이 정도로밖에 좀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정말 빨리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모더분들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더분들이 알려주는 그런 사전 공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최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런 거 사전에 공유를 해준다 그럼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거에 좀 파생돼가지고 월 1회 공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분기에 한번 공유를 해준다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참된 이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댓글을 처음 남겨본다. 임시 생인 상태인데 대기 순번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순번이 줄어들수록 막연한 기다림은 아니게 될 테니까.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대기 순번. 자, 대기 순번 아주 좋아요. 그죠? 자, 임시 승인 상태도 통과한 인원으로 KYC 참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맞아요. 그럼 좋겠지만 임시 상태는 뭡니까? 통과한 인원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나름 불만이 많겠지만 통과가 돼야 되고, 저도 통과를 못해서 솔직히 좀 이렇게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건 있지만 어쩔 수는 없다라는 이런 부분. 또 하나는 마이그레이션 후에 지갑 해킹 이슈가 많은데, 파이도 다른 지갑처럼 OTP 기능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OTP 기능을 넣어달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넣을 수가 없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구글 OTP 1억 명 이상 다운로드를 했고, 많은 기업에서도 채택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구글 OTP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수탁형과 비수탁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수탁형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암호화폐를 컨트롤하는 지갑입니다. 그래서 개인키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키를 자체 서버에 저장을 해서, 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에는 구글 OTP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채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서버 측에서,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데서 복원이 가능한데, 자, 유지관리나 KYC 이후로 거래소가 지갑을 동결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동결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거래소 서버가 해킹이 되면 개인키가 유출이 돼서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탁형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가지고 있어서 암호화폐의 모든 권한을 갖게 돼요. 근데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비밀 구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아갑니다. 코어팀에서도 못 살려줘요. 근데 개인키를 복원하는 비밀 구조를 잃어버리면 블록체인에 있는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영영 찾을 수가 없는 이런 특징이 대표적인 비수탁형 암호화폐인데, 다만 의문점이 드는 건 이 동결 부분입니다. 동결은 이제 비스탁형 같은 경우는 함부로 동결시키는 게 좀 힘든데, 이 동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 파이코인의 코어 팀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가끔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OTP를 갖다 채택하고 설정을 해버리면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KYC 재제출이 떴길래 이번 년에 운전면허증 갱신년이라 바로 만들어서 했는데 뒷면이 영어로 바뀌어서 나온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앞뒷면을 잘 찍어서 제출했는데 채팅방에서는 뒷면은 그냥 비워두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지 1월 초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이게 사실일까? 이것 때문에 안 된 걸까 하네요. 그런데 이건 약간 질문 같은데 이거 솔직히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지만 아직까지 KYC 인증이 안 됐는데 그럼 저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한번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다음 내용 보면 어쨌든 뭐 지갑의 이해 관련해 가지고 비스탁형 지갑이 개인에게 귀속돼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밀 구절만 알면 누구나 지갑의 사용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인터넷 주소와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고 인터넷 사이트는 주소를 알지 못하면 접속할 수가 없고 누구나 알면 누구나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갑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국에 비밀 구조를 잘 여러분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참고로 하시고 요건 이제 비밀 구조를 노출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파이 브라우저 번역이 안 되니까 불편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이거는 궁금합니다. 진짜로 파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번역이 좀 안 된다라든지 한 번씩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당장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팝하고 앱 같은 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당장에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번역은 좀 나름 신박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런 게 개선이 되면 좋겠네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KYC 필요 개선사항 해가지고 신분증 사진 찍을 때 터치 포커싱 좀 되게 해달라 해서 아이폰은 좀 무난한데 이제 홀로그램 장난 아니다 해가지고 뭔가 화질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진이 더럽게 안 찍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즉 좀 개선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거라든지 사전 공유라든지 아니면은 KYC 참여할 수 있게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자 그리고 KYC 재제출이 떴길래 운전면허증 갱신 연이라서 바로 만들어서 했는데 영어로 바뀌어서 나온다. 자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이거는 좀 애매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이 브라우저 번역 안 되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내용까지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다? 여러분들이 사전 공유. 그쵸? 코어 팀의 공식 발표 일정이라고 하죠. 공식 일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자, 두 번째는 파이 브라우저 번역이 안 되니까 불편하다. 자, 번역 기능. 파이 브라우저. 이런 게 있어줘야 돼요. 솔직히 이런 의견들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KYC의 카메라 화질. 그쵸?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뭔가 개선사항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 그 외에도 정말 파이의 개선할 점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이 실제로 파이코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분들이 아닐까. 전 이런 느낌이 들고, 저런 피드백이 있을 때, 그리고 요 영상들 있죠. 제가 이제 파이코인 넌 이런 영상 왜 찍냐, 넌 저런 영상 왜 찍냐, 어차피 코어팀은 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코어팀이 보면 좋고 안 보더라도 한국에 누군가가 전해지고 하다 보면 모더분들의 귀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코어팀의 또 귀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그 계정에 대한 문제점 있죠. 이런 거 이름 관련하거나 별명 관련한 이런 문제점들도 얘기했을 때 코어팀에서는 모르겠지만 모더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 이런 내용을 확인을 시켜주겠다라고까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개선사항을 한 번씩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한 번씩은 또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 또 모더분들께서 이거를 보신다면은 이런 개선의 기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뭐 수시로 한번 의견도 주시고 궁금하신 것도 한번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의 개선점은 어떤 게 필요할 것인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